시사 인터뷰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현재 시각이 8시 8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길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 현안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또 바로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광주 북구을 이형석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형석입니다. 어제 바로 송영길 전 대표께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송영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이렇게 수사하는 행태를 보면 네. 다분히 지금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사의 행태가 보면 여야의 형평성이 우선 맞지 않거든요.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도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한 의혹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불구속 기소하거나 또 불구속 송치하는 게 지금 검찰의 태도인데 야당 의원들과 관련된 지금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대단히 별건 수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먼지털이식 수사도 하고 있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시민 여러분께 아시다시피 한 4월에 이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12월까지 이렇게 수사를 지지분이 끌고 오면서 계속해서 먹고 사는 연구소나 그리고 또 20명의 돈목들을 받았다는 의원들을 간헐적으로 명단을 계속 언론에 흘리고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시간도 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28일 날 김건희 관련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금 끌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네. 검찰의 수사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검찰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 그 단체와 연계된 이런 이제 금품 수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수사를 할 것 같고요. 또 이 돈봉투 관련해서 관련된 의원들이 지금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는 기자나 또는 이 수사검사 등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계속해서 아마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도덕성 그리고 또 이제 부패한 것처럼 이렇게 아마 여론을 몰아가고 또 수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는 입장은 어쨌든 현재 윤관석 의원이 5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련된 강내구 씨가 3년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또 이정근 그 본부장의 이제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의 대응은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께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큰 현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네. 예,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히신 이후에 당내 분위기나 또는 전체적인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여론들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윤영찬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 조홍천 의원, 즉 원칙과 상식 그 모임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금 선을 긋고 있고요. 네. 또 과거에 당대표 선거를 하거나 대선 때 이제 이낙연 대표를 많이 따랐던 의원들조차도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현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당 창당 명분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당의 바람직한 변화라는 것은 아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검찰이 70명이 넘는 수사검사와 또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지금 1년 8개월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뚜렷한 증거나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속영장도 이제 기각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뭐 당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의 그 위기론, 즉 이낙연 대표께서 신당을 창당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위기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윤석열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검찰 공화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금융감독원장을 검사를 임명한다랄지, 최근에 지금 방송통신위원장까지도 김홍일 검사 출신 임명하는 이런 검찰 공화국이 되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리스크, 특히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2030 부산 엑스포 결과를 봐보십시오. 네. 119대 29가 이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엑스포 실패하니까 바로 재벌 총수들 데리고 부산 자갈시장을 방문해서 떡볶이 먹방을 하면서 재벌들을 그렇게 줄 세워서 그런 모습들이 해외 전송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게 국격이 떨어지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겠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의 위기나 이런 위기들이 전부 용산의 리스크라고 봅니다. 네. 이런 김건희 여사도 모습들은 명품백을 받아서 지금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검찰의 수사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주당은 단합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습을 전환해 주시는 것이 좋지, 당내에 약간의 문제점이나 또는 대표의 리스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국민들도 바라보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을 이제 총선에서 보여주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명분에 그러니까는 정당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신당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네. 뭐 이소영 의원 몇 분이서 호소문을 만들어서 이제 서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 서명을 또 받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반대 어제까지 서명을 한 했는데 100명 정도. 117명이 네네. 지금 반대 서명을 했고요. 네. 서명이 지속적으로 확산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 서명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역의 여론도 보니까 뭐 71%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뭐 10% 정도 이렇게 빼고 나면 열의 9명은 저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절대 동력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국민들의 눈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실제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또 본인의 영역을 당내에서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뭐 전략, 정치적인 전략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이제 당에서 오랫동안 몸담았고 이제 고위직도 하셨잖아요. 총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을 쓰시지는 않을 거다.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뭐 당내 이제 그 좌파 세력들을 조금 구축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전후에 시체를 뭐 너무 생긴 걸 부를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아마 자신들을 따랐던 이낙연 대표를 따랐던 의원들과 함께 이제 내년 총선에서 좀 살아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 뭐 이런 걸로 비춰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같이 만나시면은 뭐 의원들끼리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면 큰 현안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려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신당 창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이낙연 대표도 보니까 어제부터 약간의 기류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신당을 창당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워낙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근데 시간을 연말은 뭐 주겠다는 지금 건지. 연말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세요. 뭐 무반응이 네네, 반응으로 예. 읽혀지면 될까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하실 거예요. 염려는 하시는데 이제 신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겠죠. 이해할 수 네,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그 김대중 관련 영화 시사회 가시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를 만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어쨌든 만나지는 못했고요. 네네. 김부겸 총리는 만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뭐 정세균 전 총리님까지 만나서 당의 원로 고모님들과 함께 저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그리고 또 당 내에 여러 가지 혁신이나 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네. 뭐 지금으로서는 국민의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봉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는 모습들이 또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대표의 정치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네, 부분.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같이 연대될 수 있겠다 혹시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신당과 이제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처음에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 한 10일 지나면서 네, 이제 수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와 연대하거나 당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연대 이야기는 나오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데 일조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중도 보수를 표명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한 아류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조금 이렇게 세대 갈등도 조장하고 젠더 갈등도 조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신당과 뭐 저희 당에서 누가 뭐 이렇게 꼭 굳이 뭐 이낙연 대표가 아니더라도 또는 또 뭐 군소 정당들이 만들어져서 연대한다 그런 것은 저는 광주 또는 전남 시도민께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치.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감지를 하셨을 텐데, 좀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여론조사 내용도 보시고 또 네, 의원들의 반응도 들으셨을 거고 또 자기가 정말 그 좌파 세력이라고 여겼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저는 좀 광범위하게 주변의 의견도 듣고 같이 상의하고 고민하고 그러시고 결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변도 반발이 있고 또 여론하고 동떨어진 그런 발표를 하셨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그런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네. 분위기가 거의 정리된 느낌이네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지금. 네. 네네.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네. 현재 분위기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뭐 대표께서 조금 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확장력을 좀 더 키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당내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우리 당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대표부터 시작해서 송 전 대표 그리고 돈봉투 관련 의원들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만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당에 대한 그런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부정하고 부패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많이 드러내고 계속해서 뭐 수사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검찰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대표부터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총선에서는 당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나가는 것 그리고 그
그 혁신적인 모습에 저는 가장 앞서 나가는 게 공천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그렇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또 이번에 지금 인재 영입을 1호부터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네. 3년 총경까지 3호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이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또 함께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민주당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공천에서도 잡음이 나지 않아야죠. 그렇죠. 네.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현역 의원부터 이제 도전하는 후보들까지도 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의 룰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해주신다면 저는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나 또는 국민적인 지지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원래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가 도덕성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유지를 네. 시켜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바라보는 국민의힘 요즘에 어떤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겠다라는 이야기 가능하다 이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정당이 되는 거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한다는 것은. 네, 많은 아마 당내에도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도 지금 한동훈은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검찰 위주로 당을 바꿔가는 것. 저희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네. 상대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정치란 영역에서 지금 우리나라 검찰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그건 국민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제원 전 의원이랄지 또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사퇴시키고 불출마시키고 하는 것들 자체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신하고 혁신하기 위한, 그래서 윤핵관을 쳐내는 것, 이렇게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찐 윤핵관은 아니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을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안 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찐 윤핵관을 앞으로 공천하고 당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하수를 쓰는 그런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양당이 집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정치 뉴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그룹이 잘 되어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만 나와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뭐 국민들에게는 송구한데요.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위기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정치적으로나 또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지금 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분야에서도 이게 윤석열의 독단으로 인해서 지금 퇴행을 하고 있고, 경제도 지금 과거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네. 상가에 가보면 지금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의원님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렇지가 못하고 네. 있고 힘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광주 북구을 이형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